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인물, 좀 강력한 인물, 개혁을 얘기했던 분이 될 줄 알았는데 인사한 걸 봐서는 예상 밖이에요. 네, 저희 네. 깨시민이 생각하는 것과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가 봅니다. 그분들은 일단은 본인들의 또 뭐 안위와 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땐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좀 패착이었죠. 어떤 그런 것들은요. 법원에 가서 취소를 받아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들도 많이 좀 돌아선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렇게 적당히 협의하려고 협상하려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새해 신축년의 구군으로 저희가 항상 보면은 대통령님하고 운을 봐야 되겠죠. 예, 대통령님의 맞습니다. 운을. 이 신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다가옵니다. 즉 신축이라는 이 해는 그 사람 대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사주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띠에? 그럼 신축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몇 월에 어쩌고 신축에 또 어떠고 또 소띠해에 뭐 무슨 띠와 잘 맞니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명리학적으로 또 설명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연지로 봤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걸 산명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명학에 대해서 내려온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온 이런 것들 띠와 맞고 뭐 말띠와 무슨 띠가 맞고 소띠와 뭐 뱀띠가 맞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주 전체 구성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신축이란 이 글자는 여러 사람에게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실제요. 그래서 신축의 뭐 내우 그 사람 운기는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신축이란 글자가 다 다르게 이렇게 사람한테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축년에도 신축월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주를 못 풀 때는 당연히 그렇게 신축년에는 무슨 띠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농담하듯이 장난하듯이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축이라는 이 뜻은 뭐 각기 다르죠. 을목일간에 다를 수가 있고 또 간목일간에도 신축이라는 글자가 다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을목일간에는 칠살이 되는 것이고 간목일간에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일간에는 상관이 되는 것이고 기토일간에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계수일간에는 인성이 되는 것, 편인이 되는 것이고 임수일간에는 정인이 되는 것이죠. 다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큰 뿌리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구군을 볼 때는 신축이라는 글자는 뭐죠? 신축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간목의 나라인데 이 상처를 내게 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서는 이런 나라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간목의 나라인데 경금이라는 글자가 오면 우리나라 간목을 때려서 나라가 시끄럽고 뒤숭숭하고 뭐 나라가 확 뒤집어지는 이런 형태까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금이 오면 우리나라는 항상 시끄럽고 좋지 않더라.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이 들어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됩니다. 신이 들어오면은 뭐 흔히들 이야기하죠. 뭐 큰 나무에다가 예를 들어서 칼로서 이렇게 나무를 베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럼 또 간목의 신금은 또 정관이 되고 간목의 경금은 편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경자년에 쓰러지지 않는 것은 경자년에 우리나라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K방역이 이렇게 뜰 수 있는 것은 지지에 자를 들고 왔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다 이래 보일 수 있고요. 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마 어느 정도 이 글자를 봐서는 조금 개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간목의 신축은 정관인데 축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축이라는 글자는 재라는 글자가 왔습니다. 그렇죠? 정재라는 글자가 왔는데 이 축 속에 신금의 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 신축년은 조금의 개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자년에 어떻게든 잘 넘어왔다는 것만 해도 황송감사하다고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험했거든요, 실제로. 네. 근데 신축년에는 어느 정도 어쨌든 관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평관이 법을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평관은 일반적으로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관은 관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올해 2021년에 대통령의 운기는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아마 이 개혁에 조금 실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만 인사 문제가 걸리긴 하는데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리학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보면 실전은 전혀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다 보면 절대 남는 게 없습니다. 명리학은요, 처음부터 기본만 딱 하고 실전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전 들어가도 3년, 5년 걸리는 것 같다가 이론부터 시작해 이론을 2, 3년 해버리고 다른 것도 몇 년 하다고 또 이론도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대입하다 보니까 10년 공부한 사람들이 사주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20년 공부한 사람, 30년 공부한 사람 사주 풀어보라면 멍멍해가지고 풀지도 못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사주를 풀려면 제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뭐 책을 달라 그러는데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네, 책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으셨어요. 책은 필요가 없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1, 2, 3, 4, 5, 6, 7과 같고 자축임의 진사오미는 ABCD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갑은 사주는 전체 그룹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핵심을 딱 잡고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글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어디 배우러 가셔도 실전부터 당하지 않고 실전부터 들어가지 않고 쓸데없이 뭐 이론부터 갑이 어떻고 뭐 계속 을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가지 마시라고요.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수학과 같은 거예요. 공식도 모르면서 수학을 가르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뭐 사주에 토가 많다, 수가 많다, 금이 많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핫급이다. 완전히 6개월밖에 안 배운 사람이다. 6개월도 안 배운 사람. 이론적으로만 조금 배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신강하다, 신약하다. 사주 절대 못 풀어요. 사주 절대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삼재, 아홉수, 띠, 신살 보는 사람, 무슨 뭐 팥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 괴강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런 네, 사람들. 뭐 백호살 뭐. 백호살 이야기하는 사람들. 절대 사주 못 풀어요. 네, 근데 신살로 보게 되면 그 부부 궁합을 볼 때 많이 보는데요. 같이 살면은 뭐 남편이 뭐 일찍 죽는다 이렇게 좀 약간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살로 위주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겁주기가 좋습니다. 저한테 네. 그런 분이 많이 옵니다. 사주를 보러 갔는데 나 때문에 본인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한참 보다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도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그런 거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뭐 신사를 보면 대략 나오긴 하지만 안 봐요. 그런 것은 왜 봐야 되지? 신사를. 그리고 정확한 성향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온 내력의 분석, 어떻게 살아왔나를 딱딱 찍어야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했네. 2학년 때 좀 하다가 3학년 때 안 했다. 고2 때 조금 한다고 했지만은 너는 놀았다. 하는 척하고 놀았다. 고3 때 열심히 했지만은 기초가 안 돼서 떨어졌다. 바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왜 이야기 못 해요? 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대운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대운이 굉장히 어려웠다. 어떤 대운에 어떤 년이 어려웠는데 이 해와 똑같은 해가 내년에 오는데 어려운 대운 내년에 오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봐줘야 된다. 명리학은요. 시시하게 봐주면 안 된다. 신축년이 이제 2월 3일부터 시작인데요. 일단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신축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이 명리학 상담을 보는 기준을 좀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요 뒤에 한번 사주를 보겠습니다. 공부한 학생들은 한번 봐주세요. 네, 그렇죠. 네, 2021년 1월 1일 오늘 날짜예요. 오늘 지금 6시, 오후 6시에 태어난 아이 사주를 한번 제가 임의로 적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사주 8글자가 경자, 그 다음에 무자, 기유, 계유, 유시죠. 8글자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이제 택일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이제 전화 주시는데 8글자대로 아이를 사주를 만들면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성격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저 8글자의 성격대로 똑같이 됩니다. 네. 저 아이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날아가면 을이 떴다 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을경 합대해버리면 토기가 토곡수에서 용신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을이 뜰 때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지지에는 유가 식신이 굉장히 유기합니다. 식신이 좋습니다. 식신이 좋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좋고요.
단점은 자기의 기준이 약간 허약하다 이래 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죄에 대한 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한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운이 안 가기 때문에 저 아이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11살부터 21살까지는 운이 잘 가면 그런 대로 가고 있지만 또 21살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또 닥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는요 굉장히 정밀하게 한자 한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가 기후의 일주가 어떻고 뭐 옆에 있는 계유가 어떻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사주는 굉장히 저거는 편제를 쓰는 아이고요. 편제를 띄웠는데 불구하고 경금 때문에 살아요. 상관. 재주가 비상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 상관이 통관시켜주고 있거든요. 토생금 금태주하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비상한 아이인 중 하나인데 이 경금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다치게 되면 무토에 의해서 개수가 다칩니다. 용신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앞길이 탁 막힌다고 봐야 되죠. 네. 네. 무토가 하나 더 뜯어 저 사주는 베리는 겁니다. 무게합 돼버리면 그렇죠. 용신이 날아가 버리니까 비견의 득이 적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사주 8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기축 오른쪽부터 1.3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만으로 한 살하고도 3개월이 되면 이 기축이라는 대운이 들어옵니다. 네. 예, 근데 이 기축이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대운이 들어왔다 해서 뭐 운이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기축이 이 사주의 8글자에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11이라는 요 숫자는 나이 만 11세 되는 경인 대운인데요. 이 경인이라는 글자가 또 이 사주에 영향을 끼쳐서 이 아이가 이 시절에 공부를 잘 하는지 아니면 공부하는 척하고 딴짓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진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게 바로 결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대학교 입학했을 때고요. 만약에 대학교를 갔다면 이제 이때부터 대학생 그리고 31살부터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 사회하는 나이죠. 그래서 저희가 태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주도 오행이 골고루 있어서 관제인식이 골고루 있어야 되고 일단 운이 잘 가야 돼요. 운이 잘 가야 되는데 이 사주 자체가 너무 단조롭죠. 예, 너무 단순한 너무 아이죠. 단순한 아이고 예. 당합니다. 저리 운이 안 좋을 때 확실히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일단 본인 사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기를 알고 있다면은 내가 내년에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이게 대략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게 제대로 알고 설명하는지 모르고 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 특히 한 해의 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저 친구가 올해 지금 났지만은 40살이다 할 때는 임진을 대비해서 내년에 신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어떤 달에 좋으니까 어떤 달은 또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문서 잡을 때 문서 잡아야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내년에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일을 또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이는 사주 구성이나 지금 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공부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주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주를 갖다 적당하게 뭐 신축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신축년에는 어떻게 되고 뭐 띠별로 어떻게 띠를 이야기하는 사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명리학적으로 좀 체계가 잡힌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 어쨌든 제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또 이런 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혹시 달력 받아보신 분들 중에 저희 운세 달력 다 사실 틀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틀려. 네. 이 예를 들어서 대운 봐야 되고 세운 봐야 되고 월운 봐야 되고 일을 다 대입해야 되는데요. 그 글자로 단순하게 그 천간 글자로만 10가지로 한다면 그렇게 단순하면은 너무 쉽죠. 신축년에 무슨 월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지고 월에서 일진이 또 달라지고 또 다른 월에 또 일진이 달라지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건데요. 정말 복잡해요. 아니 내 사주에서 대운 이 대운에서 또 뭐 세운과 대운의 관계 대운이 사주와 관계 또 세운이 대운과의 관계 또 월운이 대운과의 관계 세운과의 관계 또 일운이 월운과의 관계성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데 글자를 끼워 맞춘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건요. 네,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명리학을 그러면 교과서에 넣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성향인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좀 알아도 좋겠어요. 뭐 고등학교 뭐나 고3 정도에서 그런 좀 넣어가지고 나라는 사람 누구인가에서 내가 진로를 좀 판단하는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배우거든요. 실제로.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떤 때 힘들어지는가? 이런 걸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1월 6일 유도분만 잡혀 있는데 시간이 언제가 좋을지 여하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네. 날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풀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1월 6일 날짜는 잡혀 있다고 하시고요. 하루 종일 네. 다 풀어야 돼. 예. 예, 시간을 다 대입해보고 시간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월 6일 안 이렇게 사주로만 봤을 때는요. 그 날짜 바꾸셔야 될 것 바꿔야 같아요. 예, 됩니다. 1월 6일 하시면은 큰일 조금, 납니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큰일 안 돼. 네. 자, 그래 알고 계시고 이따가 나 연락 주시고요. 네, 정정순 선생님은 혹시라도 변경할 의사가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아니면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 그 날짜에는 시간이 아무리 잘 나와도 아이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노후가 좋으니까 자식을 4명 생산하래요. 근데 이것도 참 그냥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네. 본인의 건강에 맡겨 놓으셔야 되고 본인의 운에 따라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운이 나쁜데 애를 냈나가 어떻게 키우시고 힘들게 하실래요? 자기의 운에 따라서 적절히 맞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사실은 조금 전에 어떤 분께서 그 추장관님 말씀도 해주셨고 추장관님의 운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은 거면은 지금 뭐 바로바로 뭐 좋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 지금 자리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한테 자녀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데 그 휴가 가지고 요새 그 기사 보기가 너무 싫고요. 그나마 희망을 조금이라도 품었던 게 더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지금 당 대표님도 지금 영수회담 지금 준비 중인 것 같고요. 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나눠보기로 하고요. 명리학계는요 이제 다르게 나아가야 돼요. 정말 논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에서 딱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전같이 그냥 책에 파묻혀서 책에 펴놓고 안경 쓰고 이렇게 글로 써가면서 하는 그런 명리학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다 디지털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 디지털로 넘어가서 탁 사주 딱 띄워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김윤주 선생님, 네, 48회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대표님, 흰 소가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신축이라 금기운을 달고 와서 흰 소라고 하는데요. 있죠. 흰소, 젖소. 해외. 젖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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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뭐 흰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사실 띠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재가 완전히 될 수도 달라집니다. 있고 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비견겁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게 뭐 소의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분께서 내년에 소띠라서 본인이 운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내년에 그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부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아닌데요. 그러면 내년에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너무 실망하시길래 안타깝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도 뭡니까 법무장관 내려왔을 때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직위를 떠난 마당에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 정권은 사람을 보호할 줄 몰라요. 사람을 보호할 줄 몰라 사람을 버리더라고요. 이익이 안 되면 버리고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한명수 씨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적극 나서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별 문제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당에서 좀 떠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그 한마디도 거들지 못하게 아니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건 뭘까요? 끝까지 지금 현재 윤석열이 좀 많이 이제 기가 조금 빠진 느낌이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2번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금 뭡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간을 더 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고 좋은 게 65점이에요. 65점. 65점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을 수는 있어요. 대운도 좋고 세운도 다 좋으면 뭐 80점까지 올라가겠지만. 대운도 좋아야 되고 세운도 좋아야 되고 월운도 좋아야 되고. 그럼요. 그래야 80점. 사주도 좋아. 사주가 일단 받쳐줘야 되고요. 사주에서 점수가 깎이는구나. 예. 사주에서 받쳐줘야 되고 그다음 대운. 대운에서 받쳐주고 그다음에 세운에서 받쳐주고 월운에서 받쳐준다면 이거는 뭐 80점 90점도 갈 수가 있겠죠. 네. 100% 좋은.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사주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65에서 70이 맥시멈이고요. 50만 돼도 중간을 가는 것이죠. 50만 돼도. 65점이라면은 대략적으로 최고가 최고점입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좋은 일이라면. 65점이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고 55점만 돼도 좋은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55점이 나쁘다는데 그렇지 않고요. 50점 이하가 나쁜 겁니다. 48점 같은 경우에는 2%가 부족하잖아요. 2%가 항상 부족한 때가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다음 달이 예를 들어서 56점이다면 6%가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른에서 6%가 더 좋다. 그럼 70%다. 다 좋다. 그럼 편하게 일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45%다. 꼼짝 마라 이 뜻이에요. 45%는 꼼짝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움직이지 마라. 유지만 해라. 이거예요. 집에 일찍 들어가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45점 정도 됐을 때는 내가 어떤 뭐 직장을 갑자기 뭐 바꾸고 싶고 집에서 뭐 다른 일을 바꾸고 싶다. 직업 바꾼다, 바꾸면 이런 건 안 집에서 놀게 되죠. 집에 있게 됩니다. 그 집에 있고 싶으신 분은 그만두세요. 그런데 일하고 싶으신 분은 그만두시면 안 되죠. 그럼 그 해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청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사 준비를 한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청약은 상관없겠죠. 청약은 상관없는데. 그거는 들어가는 시기가 따로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청약은 상관없는데 새로운 뭐 건물을 산다, 새로운 뭐 집을 산다거나 또 새로운 걸 계약한다는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월에서 이미 딱 박아놨어요. 몇 프로라고 딱 박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계약한다? 얘 50%도 하면 하지 말아야 돼. 반반이기 때문에. 근데 55%도 하면 계약해도 돼요. 계약해도 됩니다. 60%면 무조건 계약하셔도 돼요. 다만 그 일에서 좋은 날을 정해서 하셔야 된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네. 예. 네, 조철수 선생님은 운세 받으셨잖아요. 지금 투자하신다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생각보다 조철수 씨가 이렇게 찍어보니까 다른 분보다 운이 좋아요. 또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네. 아무래도 사주 구조가 나쁘지 않으니까 날짜에서 점수가 좀 좋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면 사주 구성이 나름 괜찮고 운이 잘 가면 쓸 수 있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글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도 사실 네. 제가 사주를 많이 보지만 진짜 괜찮은 사주는 한 10% 되고요. 10%.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주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한 15% 됩니다. 그럼 25%잖아요. 그 외에 뭐 살만하다 이렇게 하면 뭐 한 10% 된다. 그러면 한 50%는 그냥 그런 사주고 그 50%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주예요. 그런데 그렇고 그런 사주들은 어떠냐면 사는 것이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맨날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 갖고 이 이렇게 건물을 된 지으면은 거죠. 네. 대들보도 안 되고 그냥 마루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50%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되도록이면 날 잡지 왜 날 안 잡고 놨지? 5대까지의 그 나쁜 기운을 그대로 내가 들고 내려오지 말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새로운 아이를 딱 만들어 조합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다만 날 잡아주면 엄마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모도 의지가 있어야 돼. 슈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이라는 책을 보셨나 모르겠네. 제가 아까 했는데 그걸 보면 인간은요 이미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늘에서 100세 이상 못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딱 그 수명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을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책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알게 된 게 명리학이란 말이에요. 연월일시, 달력. 우리 달력을 보고 시간을 잡잖아요. 연월일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달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받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놓으면서 아버지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아이 놓고 나서 엄마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딱 사주에 나오는데 참 말 못할 때는 많아요.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미 정해진 틀에서 도장 찍듯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기운, 그 기운을 받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제가 슈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을 보라 그러잖아요. 이 사주가 얼마나 정확한데 사람은요 오늘 30년 이상 잘 주지 않아요. 30년도 많이 받은 많이 받은 거예요. 예. 30년 이상 주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해 30년. 좋은 운이 3년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렇죠. 운은 10년 우리가 정도 아닌가요? 돈을 벌 때 10년, 20년 걸려 벌지 않습니다. 3년, 5년 만에 몇십억 법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 5년만 오면 돼요. 딱 5년간 돈 벌어서 아껴서 쓰시면 돼요. 네. 제가 그 시기가 이미 지나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이때 예. 돈 버니까 이거 잘 모아놓으세요.
요거 쓰시면 안 돼. 맞아요. 요거 쓰면 그냥 끝장납니다. 해도 그 뒤에는 그런 운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 말인데 못 알아듣죠. 이거 이제 이만큼 돈 벌 시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 나 어렵다고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시기에 돈을 버는데 요 시기에 돈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달력은 이제 접수를 받지는 않는데요. 인생 지도라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내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기가 있으면 또 쇠퇴기가 있고 또 다음에 또 자손이든 아니면 자녀들한테 물려줄 계획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그 운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3년 참. 단위나 5년 단위나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가에 대해서만 합니다. 사업가에 대해서 하는데 사업가에 대해서 이 운을 갖다 전체 운을 다 보고 전체 이 사람이 만약 10년을 앞으로 사업한다면 10년 운을 쫙 다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예. 이 10년 내에 월운까지 다 찍어서 주 정말 회사지 월운에 다 찍어줍니다. 월운 좋고 나쁘면 몇 프로까지 다 줍니다. 10년 동안 딱 해줍니다. 10년 동안 해주고 또 그 사람의 전체 생애 지금부터 전체 생애까지 운을 대운을 갖다가 다 그래프로 다 해드립니다. 그것은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아무나 일반인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끝나고 그 달력은 하루에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달력이 끝나면 이 사업자에 대한 걸 알 겁니다. 사업자의 운에 대해서 이제 아마 올릴 겁니다. 네. 상담 받으셨을 때 아마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네, 마음이 편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조금 사실은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욕심을 좀 버리셔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꾸 뭘 시도하려고 하지만 않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박 대표님 말씀 듣고 아이한테 제 욕심 버렸더니 사이는 좋아졌어요. 공부는 안 하지만.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선생님. 예. 결국은 공부가 전부 공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안 할 나이인데 불구하고 하라고 하면 사이가 더 나빠집니다. 네. 부모와 자녀 사이만 좋아지면 되죠. 그 아이가 나머지는- 밝아져야 돼요, 일단. 예, 네, 맞습니다. 스스로 하는 공부가 그 진짜 공부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대박운보다는 나쁜 시기에 악운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나쁜 운에 까먹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만 피해 나갈 수 있다면 사실은 그 했던 노력이 물거품 되지는 않으니까요. 사실은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요. 잘 본인이 먹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죠. 건강하고 지가 행복하면 좋죠. 사실은 공부 안 하는 거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객관식으로 네, 객관식 물어볼게요. 1번, 아이가 공부 안 게을러서. 하는 이유, 게을러서. 게을러서. 2번 네. 공부가 싫어서. 아, 공부가 싫어서. 원래 천성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3번 노는 게 좋아서. 아, 노는 게 좋아서. 4번 운이 나빠서. 사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 같긴 해요. 예. 사실은 공부로서 타고난 아이도 있어요. 일단 사주 구조도 그렇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아, 로터 선생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안 아픈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실 운 나쁘면 몸부터 아픕니다. 아프면 안 돼요. 다 4번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봄이 오는 소리님은 1번 게을러서. 사실 게으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3호 선생님 4번이네요. 네, 다 거의 다 4번. 김미자 선생님, 재천 선생님. 네, 정정수 선생님은 공부가 싫어서. 네, 박상숙 선생님 4번, 지원 선생님 네. 4번. 네. 이인수 선생님 4번이네요. 남자 4번. 현소리님 3번. 은선학비님 4번이네요. 네, 카프리 선생님 4번. 제가 학생들 오잖아요. 오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다 안 했다 다 찍어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운으로 보면 얘가 공부한다 안 한다 다 나와요. 운으로 안 하는 아이를 돌려 세울 수는 없어요. 안 합니다. 아무리 하라 그래도. 운이 나쁜 아이한테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와 유대관계를 가지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럴 바에는 부모와 사이 안 좋은 것만큼 더러운 게 없거든요. 안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그래서 어떤 아이 공부 좀 해볼까 했을 때 같이 좀 앉아 1시간이라도 하게 되지.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운에서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이 나쁜데도 하는 아이는 뭐냐? 집에서 가외에 2천만 원씩 주고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돈으로서. 그게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럼.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해서 하는 공부가 그 아이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나오죠.
십자장 같은 애가 그렇게 나옵니다. 되면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일단.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다른 걸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그래서 생각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선생님. 공부운이. 그래서 저희가 택일 잡을 때 그것도 사실은 봐요 선생님들. 그래, 안 보는 것 같지만. 택일 잡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운을 보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운을 좋게 만든다고. 어렸을 때 공부운이 오게끔 만들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그 어쨌든 매매고 뭐고 내가 기운이 좋게 되면 상대가 끌려와요. 끌려온다고. 그런데 내가 기운이 안 좋으면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예, 은선아비님 맞습니다. 네. 운에서 안 하는 일을 갖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늘의 기운으로 안 하는데 이거 기운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 안찰스 씨도 그때 운이 좋아서 20년간 그렇게 성공할 수 그럼요. 있었던 거고요. 또 집에서 또 서포트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운이 그 너무 일찍 와버렸기 때문에 끝났어. 지금은 그런 운이 다시 오지 끝났어요. 않습니다. 네, 끝났어요. 운은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긴 힘들어요. 네, 일단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안타깝긴 정해진 한데.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정해진 정해진 길을 길을 가고 가는데 있는 거죠. 내가 무리수를 두느냐 안 두느냐 그 문제. 네. 또 내가 운이 좋은데도 그때 한때 딱 나쁠 때 그때 뭘 잘못 사갖고 그냥 폭삭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또 운이 좋다고 너무 하다가 또 한 방에 날아갈 가능성. 또 운이 나쁘다고 해서 갑자기 한때 딱 좋았는데 그때 돈 조금 벌고 요 투자한다 딱 할 때 스톱 누군가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면 그냥 다 날리는 것 이런 것들. 본인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예. 어쨌든 신축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베님 감사합니다. 네. 486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저녁 8시요. 네. 네. 내일은- 오후에는 수업이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